네, 안녕하세요. 낙원중 친구들. 오늘 저와 두 가지 외부 지문을 할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15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할 글은 이 두 가지 글인데요. 어땠어요? 공부해 봤을 때. 자, 두 가지 글은 조금 다른 특징은 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타이푼, 태풍에 관한 글은요. 구체적 태풍의 이제 이름을 짓게 된 계기와 그다음에 태풍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 이런 방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뭐 어휘든 아니면 문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훨씬 더 내기가 선생님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내가 1번 또는 2번의 초점을 어디로 둘 것인가라고 했을 때 2번이 선생님들이 내기에 조금 더 좀 재미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낼 수 있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번 글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이한 글이기도 하고요. 기존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에 많이 실렸던 글이지만 글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중을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에는 이 리딩이라는 지문을 읽기 전에 각각의 지문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의 핵심 소재는 바로 이겁니다. 즉, 목소리 톤과 body language라는 거 몸짓 언어라고 보통 해석이 되거든요. 바디 랭귀지 해도 상관은 없고요. 보통 한국의 이제 교과서에는 몸짓 언어라고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과 몸짓 언어가 가장 이 글에서 핵심 소재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글은 딱 보이시죠? 바로 타이푼이라는 태풍이 핵심 소재입니다. 자, 첫 번째 글부터 먼저 들어가겠는데요. 자, 첫 번째 글에서는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바로 주제이고요. 보통 주제는 TS, Topic Sentence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TS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바로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쌤이 글을 분석을 해봤을 때 요 첫 번째 줄에 주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이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 글은 여기 있는 문장은 바로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 근거를 조금 더 구체화를 해줘야지만 상대방이 설득을 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ccording to부터 바로 끝까지는 연구, 즉 example이라는 예시라고 하죠.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의 기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선택한 기법은 study입니다. 연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것은 물론 해석을 바로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보다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을 때 이걸 파악하고 숲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나무 좀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글을 읽어 내려갔을 때, 자, 탁 걸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바로 걸리는 구간이란 뭔가 문장의 흐름에 전환이 있는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는 문장의 어떤 흐름에, 이 글의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잘 가게 하는 것이냐, 즉, 순환이라고 하죠. 순접의 구간인지 아니면 잘 가는 이야기에서 한 번 더 제동을 걸어서 뒤집는, 즉, 역접의 구간인지가 이제 많은 연결사들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 연결사 첫 번째가 보입니다. 바로 however이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however, 그러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다가 보면요. also라는 게 나와요. also가 나오는 구간은
항상 문장 삽입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also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앞에서 주장했던 거에 또 다른 사실을 언급하거나 또는 비슷한 예를 설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가 글의 흐름을 잘 이해한다면 also라는 거 어디에 집어넣을지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또는 이 아이가 이 흐름에 맞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항상 also라는 구간들은 삽입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또 한 번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for example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러한 경우에는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자신의 이야기를 강화하는 결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다음에 구체적 예시가 연구로 나와 있고 연구에서는 바로 굉장히 많은 however, also, for example 이런 연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 흐름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제 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옆에 것도 이번에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이라는 건 접속사죠. 뭐뭐 할 때. 사람들이요, 말을 할 때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 speak. 뭔가 speak라는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소리를 할 때, 그들의 목소리의 톤과, 그리고 몸짓 언어, 바디 랭귀지가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표현합니다. more than은 이상이란 뜻이죠. their word, 그들의 말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몸짓 언어와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이 말보다 표현을 더 많이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혼 없이 말을 할 때가 어떨 때 영혼 없이 말한다고 느끼죠? 상대방이 뭔가 바디랭귀지도 없고 미소도 없고 목소리도 낮고 그런데 말은 이런 거죠. 마지막 끝에 예시가 나올 텐데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너를 만나서 반가워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은 반갑대요. 근데 그 아이의 몸짓은 팔짱을 끼고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상하죠. 영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말보다는 바로 몸짓 언어, 목소리 톤이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구간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들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주어가 목소리 톤과 몸짓 언어이기 때문에 자, 복수죠. 복수기 때문에 동사가 복수동사 나왔다라는 거 문법적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more than은 이상이란 말이잖아요. 이것이 변형 출제로 less than, 어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면 틀리죠. 얘는 이하입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문장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보다 몸짓 언어나 목소리 톤이 더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니? 더 많은 것을 표현해 준다는 거니? 라고 했을 때 they는 앞에 나온 목소리 톤과 몸짓 언어입니다. 자, 그것들은 정말 중요한 단서를 준다는 거지. 아, 얘네들의 안에는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에 관한 걸까요? 이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찐 생각과 그리고 찐 감정들이 모두 다 담긴 것이 몸짓 언어와 목소리 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만약에 빈칸 추론으로 나온다면 이 clue나 이런 단어들 있죠. 지금 얘네들은 빈칸 추론으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다시 갑니다. 몸짓 언어와 목소리, 톤은 결국 단서가 있어. 누구에 대한 단서? 말하는 사람이 진짜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을 다 담겨져 있거든. 그래서 말보다는
몸짓 언어, 목소리 톤이 더 많은 걸 전달해줘.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자, 복수 동사의 소유격은 당연히 어퍼스트로피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틀린 거죠. 됐죠? 자,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구체화가 시작이 됩니다. 구체화. 적은 건 지울게요. 구체화가 시작이 되면서 예시, 즉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죠. 한 연구에 according to는 뭔 뜻이죠? 뭐뭐에 따르면. 한 연구를 따르자면요. 자,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는 바로 account for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account for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도 있고요. 아래쪽에 account for 또 나옵니다. 체크해 두세요. 여기도 나왔고요. account for은 뜻이 어떤 비율을 차지하다. 자, 두 번째, 설명하다. 세 번째, 해명하다. 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1번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말들은 오직 겨우죠. 오직 겨우 7%를 차지합니다. 바로 인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반전갑니다. 그러나 바로 목소리 톤, tone of voice, 목소리 톤은요. 38%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body language는요. 55%를 차지합니다. 정리해볼까요? 결국에는 연구를 해보니까 말은 7%를 차지하고 목소리 톤은 38%를 차지하고 몸짓 언어는 55%를 차지하는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한이 나오죠. 또한은 연구가 더 있다. 그래서 이 알파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연구에서 found, 밝혀낸 사실은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요. 대절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여기까지 목적어이면서 이 대은 참고로 생략 가능하죠. 목적어를 이끌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연구가 또한 발견한 사실은 바로 말과 바디랭귀지가 항상은 돈스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똑같은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과 바디, 몸짓 언어가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뒤에 그러니까 구체화가 또 나오겠죠. 자, 이것이 왜는 뭐뭐 할 때 접속사죠. 발생했을 때 occur,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뭘 뜻할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말과 바디랭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죠? 여러분 말만 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바디랭귀지 섞어서 하시잖아요. 바디랭귀지만 하진 않잖아요. 말도 같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과 바디랭귀지가 발생했을 때 listeners, 청자는 자, 그 다음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왔는데요. be likely to 부정사 이렇게 해서 뭐뭐일 것 같다입니다. more 더일 것 같다라는 거죠. 누구를 더 믿는 것 같습니까? 빈칸 추론 가능 구간입니다. 또 몸짓 언어를 더 믿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뭐 이야기를 거짓말하는 것 같아라는 거는 어떤 거죠? 말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막 눈을 깜빡이거나 표정이 당황했어요.
그러면 여기 말 보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친구의 바디랭귀지를 보고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과 바디랭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청자는 오히려 바디랭귀지를 더 훨씬 더 믿는 것 같습니다. 특히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또 너의 classmates, 너의 반 친구가 예를 들자면 아마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잠깐만요. It's nice to see you. 너를 만나서 반가워. 너를 만나서 반가워. 보통 C는 두 번째 이상 만났을 때 쓰는 거고요. meet라는 거는 처음 만났을 때 쓰는 겁니다. 참고로 하고 계세요. 자, 야, 만나서 반가워! 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서 나온 words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while 접속사입니다. 동시에 특히 얘가 뭐 하면서 어떠한 situation 하냐면 crossing her arms 그녀의 팔을 crossing은 뭐죠? 꼬면서 looking away 다른 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팔을 꼬고 어때요? 시선을 돌리면서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뭘 보고 알아요? 당연히 팔 꼬고 해피한 걸 보고 여러분들은 기분이 상하게 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문법적인 게 있는데 이런 중이는 아직 분사 구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깊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while이 접속사 뭐뭐 하면서란 뜻이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어 동사는 여기 her이라는 거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he is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분사이다라는 거는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형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 학교생들이 while she is crossing her arms and looking away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So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들? You would probably 여러분들은 아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절이 목적어고 생략 가능하죠. 그녀가 is really 정말로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바로 너를 만나서 행복한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뭔가 그런가 봐요. 자, 이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이죠. 부사적용법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 글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지우고 흐름만 쫙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톤과 몸짓 언어는 어떻게 해요? 단어들, 그들의 말하는 말보다 더 많은 걸 표현한다. 왜 그렇게 이해하는데 단서가 있거든. 이 몸짓 언어와 목소리에서는 진짜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어. 그래서 말이지, 우리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연구를 보니까 우리 예상대로 어때요? 말은 7%의 힘이 있고, 목소리라는 건 38%의 힘이 있고, 몸짓 언어라는 건 55%의 힘이 있더라. 아, 그러면 결국은 누가 세다? 목소리 톤과 몸짓 언어가 엄청나게 강렬하구나.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한 것도 있다. 만약에 그 말과 이 바디랭귀지가 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바디랭귀지를 훨씬 더 신뢰를 하더라. 그 예시가 바로 여러분들 어떤 반 친구가 당신한테 인사를 하는데 팔짱을 꼬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구조 자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구간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몸짓 언어, 그 다음에 목소리 톤 중에서 이렇게 말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근거에서 바로 요거에 대한 단서가 클로즈가 있다. 바로 진짜 생각과 감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몸짓 언어와 목소리 톤이 단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첫 번째가 각각 퍼센트지가 나옵니다. 말은 7%, 목소리는 38%, 목소리 톤 38%, 몸짓 언어 몇 프로였죠? 55%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내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하면서 나오죠. 말과 몸짓 언어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결론은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동시 발생했을 때. 특히나 예시가 어떤 예시죠? 바로 말로는 반가운 인사를 해요. words로는 하지만 팔짱을 끼고 시선을 회피하는 피하는 거. 이거는 뭐죠? 줄여 쓸게요. 바디 랭귀지. 이 랭귀지를 보인다면 결국에는 일치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글 전체 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아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타이푼입니다. 태풍.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 weather forecaster입니다. 이거 제가 줄이는 거 여기 나온 weather forecasters. 너무 기니까 weather forecaster이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뭘요? name이요. 누구의 이름이요? 타이푼이요. 타이푼들의 이름.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가 구체화돼서 나옵니다. 어떻게 make typhoons names를 만들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 마찬가지 구조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의 기존에 있었던 관례 같은 것들이 나와요. 어떠한 관례냐면 태풍의 이름을 따로 지워주지 않았던 관례가 나와요. 원래 따로 없었나 봐요. 그러면 그 다음 줄은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근데 말이지 이거죠. 네, 저희 바꿨을까요? 이거 관례 태풍 이름을 지워주지 않았어.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태풍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헷갈려가는 거죠. confuse 하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여기 나옵니다. 세 번째가 쏘죠. 그래서 뭐가 되죠?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지어준.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의 순서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요까지가 이제 제가 말했던 발레. 이름 원래 지어주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태풍이 두 개 발생했을 때 이름을 딱히 지어주지 않았더니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냥 타이푼이라고 다 불렀던 거죠. 태풍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태풍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더니 무슨 일,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처음에는 어땠을까? 처음에는 내용 먼저 정리할게요. 시간의 순으로 보시면 돼요. 시간의 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처음에는 누구의 이름을 지었냐면 진짜 사람 이름을 지었대요. 그 사람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유명한, 왜냐면 태풍은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태풍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은 유명인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던 거죠. 처음에는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싫어하는 유명인에 대해서 적었고요. 하지만
오늘날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다? 오늘날 어디 나오죠? 여기 있어요. today. 오늘날 그 타이푼, 태풍이란 이름은 여기 보시면 사람들고 동물들 많은 다른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 저는 다양한 것들이라고 할게요.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름을 짓지 않아서 희한한 이름 많죠. 그 중에서 정말 그 퍼스픽이라는 건 태평양 근처에서 제일 많이 오잖아요. 140개의 목록도 있답니다. 심지어. 됐죠? 그런데 이 140개로는 안 되는 거죠.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그죠? Go back to the first name. 첫 번째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back.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큰 피해를 일으킨 애들을 다시 그거 이름을 지어주면 사람의 입장에서 어때요? 또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매미라는 태풍이 엄청 심했거든요. 매미? 여러분 쳐보세요. 근데 매미라는 태풍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지어주게 되면 진짜 매미 같은 태풍이 또 올 것 같잖아요. 안 짓고 싶은 거죠. 그래서 큰 피해를 일으킨 것은 다시는 사용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전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당 지역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변형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내용에 대한 완벽한 수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디테일하게 문법을 이해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이거 다 적으셨죠? 이게 전체적 흐름이고요. 이제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딱 한 단어 우리 한번 하나는 꼭 해야 될 게 좀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바로 제일 중요한 어휘가 하나 있어요. name after 있어요. 얘 진짜 중요해요. 가장 많이 나왔고요. 시험 출제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자, name after는 우선 좀 이따 저 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 적으세요. B의 이름을 따서 애를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능동태, 수동태가 다 나오거든요. 지금 능동태에서 해보면요. 주어 다음에 name 나오고요. A, after,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게 되면 얘가 A가 앞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A, 비동사죠. 비동사. named 다음에 after,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쌤들 변형 출제에서는 문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을 보통 바탕으로 출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문법이 여러분들 뭐 여러분 생각에서는 그냥 리딩 위주로 나오니까 리딩의 끝이구나가 아닙니다. 변형이라는 말은 어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문법 시험에 안 나와가 아닙니다. 변형 자체가 어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until은 뭐뭐까지입니다. 이까지는 약간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보통 까지 하면 by랑 구분하는데 by는요, 완료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입니다. 여기다 by 쓰면 안 됩니다. S 붙었죠? 1800년 the late 후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은 1800년대 후반까지. hyphen이라는 것은 were not given names.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수동입니다. were not given, were given. 여기 부정어 들어간 거 잘 보시고 보통 수요 동사는 해석을 하실 때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기부라는 게 주다잖아요. 그러면 그 기부의 수동은 BPP니까 비기분이잖아요. 반대로 해석하면서 주다의 반대말은 뭐죠? 그러면 이 태풍은 뭐 어때요? 이름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름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얘는 수동태 문장인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능동태로 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능동으로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입니다. 자, 여기 주어는 아마 뭐 they 또는 we 아니면 weather forecasters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didn't give. 그 다음에 type는 names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능동태 문장이고요. 이게 수동태 문장입니다. 문법적인 게 많죠. 그래서 타입은요, 이름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딱히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weather forecasters, 기상예보관입니다. 기상예보관들이 그저, just는 그저 불렀습니다. 자, call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동사라고 하죠. 오동사의 특징은 얘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옵니다. 이거 꼭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그저 불렀습니다. 그냥 각각의 것을 그저 그냥 태풍이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관례였습니다. When a country, 뭐 할 때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 뒤에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when a country, 한 나라에 두 개의 태풍이 일어나 버린 거죠. 동시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get confused, 혼돈을 혼란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일형식 동사 얘가 주격보호죠. 그래서 얘는 혼란스러운. 이런 거 컨퓨징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니까 일이가 돼야 되죠. 뭐에 의해서 느끼는 거, 수동적인 거죠. 됐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그들은 누굴 뜻하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쌤들이 변형할 수 있어요. 지금 복수가 여러 기상예보관들도 있고요. 그치? 그다음에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기상예보관은 뭐 데이로 바꿔가지고 다음 주 지칭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도 또 데이 많이 나오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어쨌든 간 사람들은요 몰랐습니다. 자, 요거 문법적 구간으로 굉장히 출제 가능성 큽니다. 출제 가능성 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겠지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요. 간접 의문문은요. 순서가 의, 주, 동입니다. 의문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hich typhoon이 의문사입니다. 그 다음에 the forecasters 주어고요. 얘가 동사구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which만 적어서 오답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타입은요. 여기 뒤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틀립니다.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어떤 타입뿐이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문사에 같이 가야 됩니다. 문제 출제할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유형이 예를 들자면 얘들아 which types were the forecasters talking about 이렇게 원래 의문문의 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which the forecasters were talking about typhoons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게 고정값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which를 좀 꼼꼼하게 따지자면 얘가 의문 형용사라고 하고요. 어떤 타입푼이거든요. 어떤 타입푼. 여러분 어떤이라고 해석할 때 니은이잖아. 그러면 누구지? 이거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의문문의 뜻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 거고 어떤 타입푼이 forecaster, 기상캐스터들이 말하는 건지를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다라는 이야기예요.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관해 말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치사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앞에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했어요. 여기까지가 뭐죠? 문제 발생. 그 다음 뭐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weather forecaster들은 need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겁니다. need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동명사 오면 안 돼요. giving 안 돼요. need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가집니다. 물론 나중에 뭐 수동 이런 거 배우긴 그 나중이고 지금은 안 나옵니다. 알겠죠? weather forecaster들은요. 이름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각각의 타이푼에게.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시험에 나와서 each 다음에 타이푼. 단수명사다라는 거 또 체크해 주세요. 문법적 구가 많이 보인다고 했죠, 제가. 오답은 뭡니까? 타이푼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give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형식이 몇 형식이죠? 여러분? 4형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세요. 주었습니다.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쳐버리면 얘가 목적어거든요. 3형식입니다. 그럼 이거를 뭘로 바꿔 쓸 수도 있어야 됩니까? 4형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give it hyphen a name 이렇게 되면 4형식이 됩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들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A를 부르다. B의 이름을 따다가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서 누구를 그들은 타이푼을 누구 이름? 진짜 사람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됐죠? 이 그들은 뭘까요? 기상캐스터, weather forecasters. 알겠습니까? yes. 이렇게. 자, 진짜 사람의 이름 불렀는데 어떤 사람일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은 name A after B. 됐죠? 이거 누굽니까? 이 댐은 누굽니까? 타이푼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계속 대이댐 나오니까 구분 잘하라고요. 지칭 추론 중요합니다. 요거 데이는 weather forecasters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상예보관들은 타이푼의 이름을 유명인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땄습니다. 근데 어떤 유명인이냐면요. 그들이 didn't like, 좋아하지 않았던 유명인입니다. 자, 영문법에서는 원래 이렇게 명사가 충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명사가 충돌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앞으로 배우게 될 목적격 관계대명사 꿈이 생략돼 있습니다. 또는 that 이렇게 생략돼 있습니다. 목간대를 제가 미음 기읍 디귿으로 적을게요. 목간대 줄임말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너무 길잖아요. 됐습니까? 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또 누굽니까? weather forecaster. 어떤 것들을 말했습니까? 뭐뭐와 같은이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엘렌이 wander은 뭐 하는 뜻이죠? 어슬렁 돌아다니다, 즉 배회하다라는 뜻이죠. 얘가 바로 이름이에요. 타이푼 엘렌이 아이고 돌아다니네 배회하네 어슬렁 돌아다니네 어디를 주변을 태평양 주변을 돌아다니 약간 비꼬는 것 같긴 하죠. 엘렌이란 태풍이 지금 어디에 바로 태평양 주변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데이비드가 이제 소멸 단계인가 봐요. weaker and weaker. 자, 이거는 보니까 비교급 and 비교급입니다. 뜻은 점점 더 뭐뭐한. 데이비드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소멸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조금 더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은 타이핑은 자, 여기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면 수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시면요. 보세요. 다 능동태입니다. Name A after B 능동태. Name A after B 능동태. 뭔지 알겠죠? 근데 밑에 건 뭐다? 수동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중요하겠죠. 그러면 타이푼들은 어디에서 이름을 따다 짓는다?
바로 사람들, 꽃들, animal, 동물들, many other things, 많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쉼표 and 4번. 됐죠? 그리고요, 몇몇 국가들, several 다음에 뭐 나오죠? 얘는 복수명사 뒤에 나옵니다. 복수명사. 몇몇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제가 보이는데요. 어법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located부터 여기까지 가로 쳐주시고요. 과거분사입니다. PP. 과거분사는 이 과거분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러면 안에 있거나 또는 근처에 있대요. 누구요? 태평양. 태평양 안이나 근처에 위치한 몇몇의 나라들은요.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 아니라는 건 딱 태평양 안에 속하는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태평양 주변 국가, 태평양 거의 끝물에 있는 그런 주변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몇몇 나라들은요. 자, 스위치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 중요합니다.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인 동시에 현재 완료입니다. 복수 동사 현재 완료.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국가들 좀 귀찮잖아요. 이름 매번 짓기가.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140개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뭐를 위한 이름이죠? 타이푼을 위한 이름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또 수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are used, 사용되어집니다. one by one은 뭐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됐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 다음 마지막 after 뭐뭐 후입니다. or of 잠깐 볼게요. or of 더 잠깐 빼서 얘기할게요. or of 더 다음에요. 복수 명사가 나오면 복수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일치로 얘가 또 중요하고 수동태이기도 하고요. 얘 중요합니다. is. 하지만 or of 다음에 더 불가산 명사가 나오게 되면 단수 동사가 나온다도 그냥 함께 참고로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모든 이름들이 다 사용이 된 후에 이거를 뭐 before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됐죠? 왜는 되겠죠. 왜는 되겠습니다. 꼭 이게 사람이 이제 사고가 예전 다른 학교에서도 그랬는데요. after는 무조건 후에 되니까 when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흐름이 맞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험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유연성, possibility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그런 이름들이 사용하게 되면, 된 후, 되면이니까 될 때, when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weather forecaster들은 복수죠? 주어, 동사, 복수 동사, go back to,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죠? 이거를 똑같은 말, return to. 처음에 the first 소수죠. 처음에 이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있어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접속사. 만약에 타이푼이 어떤 타이푼이 있대요. 타이푼이죠. 어떠한 이게 더가 아니라 그냥 불특정 그냥 타이푼이면 어떤 타이푼이요. cause 일으키게 되면 a lot of damage. damage는 명사로 피해 손상입니다. 큰 피해를 일으켜야 돼요. 뭔가 많은 피해. 그런데 damage는 불가산이죠. 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much.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죠. 물론 뭐 a great deal of도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볼게요.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많은 큰 양의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 다음 cause 동의어가 들어갑니다. cause는 동의어가 많이 나와요. 바꿔 쓸 수 있는 말 lead to, trigger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다 give rise to, arouse, bring about, result in 다 적어 놓으세요. 다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중상 고등까지 쭉 쓸 겁니다. 자, 그래서 태풍이 만약에 많은 피해와 손상을 일으킨다면 그 이름은 is not used, 수동이죠. BPP니까요. 절대 다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들은 기상 예보관을 뜻하죠. Weather forecasters. 그들은 선택합니다. A new name, 새로운 이름을요. Instead, 대신에라는 부사입니다. 부사, 대신. 자, 됐습니까? 충분히 이해 가셨죠? 다 적으셨어요?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요걸 지우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자, 여러분 저랑 이제 해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였던 하나의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수동태 진짜 많이 보였죠. 수동태 좀 주의하시면 제가 한번 더 마지막 체크할게요. 수동태 were given. 됐죠? 그 다음에 또 가시다가 뭘까요? are named, are used, are used, is not used. 수동태 많죠. 수동태도 좀 잘 포커스를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정리는 아까 초반에 해줬기 때문에 저는 줄만 긋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이푼이 핵심어. 타이푼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게. 그죠? 타이푼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두 개의 타이푼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컨퓨즈한 감정을 주게 되죠. 구체화가 어떤 타이푼을 말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줄 필요성이 있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가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의 이름을 땄대요. 진짜 이름. 그래서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유명인들의 이름을 그 중에서도 그들의 싫어하는 유명인. 자, 오늘날에는 타이푼은요. 다양한 곳에서 이름을 따옵니다. 특히나 이 자주 태풍이 부는 이 태평양 연안과 그다음 거의 태평양 딱 있는 그런 나라들은 140개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으로. 단, 조건이 있어요. 타이틀이 너무나 많은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면 절대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쌤이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만 밑줄 끄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나본주 참 고생스럽습니다. 학부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학교생들이 많은 이런 프린트를 준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앞으로 만약에 이제 학습에서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고등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돌리면서 끝까지 힘내서 학습하시고요.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꼭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